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김선영의 In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정학적인 요인들의 어떤 긴장감 완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의 긍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가 넘는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당일 오전 미국이 F-18 전투기 2대를 동원해 500파운드 무게의 폭탄을 이라크 순위파 반군의 군사시설에 투하하는 등 공습을 단행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지난주 이어진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의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가 지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마치고 철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가파른 상승세로 반전됐는데요. 그만큼 뉴욕 증시가 국제 정세와 헤드라인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역시 호재였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2,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2.5%가 올라 예상치였던 1.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 주택건설, 카지노, 소매, 제조업, 반도체 등이 상승했고 반면 금광업종과 비료, 태양광 업체들은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2.41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있었던 특징적인 이슈들 또 종목들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 최대 의류업체 갭은 바나나 리퍼블릭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7월 동일 점포 매출이 2%가 늘어나 전망치였던 0.6%를 큰 폭으로 웃돈 데 따라 주가는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기업인 테크미라 파머스리컬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업체가 개발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실험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20%의 폭등세를 보였고 반면 경매업체 소더비즈는 지난 분기 주당 1달러 26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전망치였던 1달러 46센트를 하회한 데 따라 8%의 약세를 보였으며 증권사 롱보우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외식 업체인 치포틀리 멕시칸 그릴이 0.3% 하락했고 인터넷 업체 야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사 이메일 계정의 암호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야후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0.7%가 오른 35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경제 일정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도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했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 6월 도매 재고가 예상을 다소 밑돌았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6월에 미국 도매 재고가 0.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증시 예상치였던 0.6%를 밑도는 것이었고 5월 수치는 당초 0.5에서 0.3% 증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6월 중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재고는 0.4%가 증가했으며 내구재 재고는 0.7%, 비내구재 재고는 0.2%가 줄었으며 6월 중 도매 판매는 0.2%가 증가했던 가운데 재고재 판매율은 1.17개월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입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과 이벤트를 보면 8월 12일 7월의 재정 적자를 시작으로 8월 13일에는 7월의 소매 판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7월의 수출입 가격, 8월 15일에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8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7월 산업 생산, 8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 그리고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들을 보면 8월 11일 프라이스라인, 허츠 글로벌, 넥스페이스, 8월 12일에는 크리, 킹 디지털, 파스, 8월 13일에는 디어, 피너클 푸드, 시스코 시스템스, 디맥스 홀딩, 8월 14일에는 월마트와 콜스, 오토데스크, 노스트롬, JC페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지막으로 8월 15일에는 중국 인터넷 업체인 JD.com과 화장품 업체 에스터 로더가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이라크에 대해서 좀 공습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1% 넘게 밀렸는데요. 네. 정작 당사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식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긴장감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을 좀 더 크게 인식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꾸준히 좀 이어지는데요.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 우크라이나 쪽까지 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환율 상품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이제 크게 출렁거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악재가 좀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상품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또 따라가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